왜 암 환자들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암 덩어리가 피부를 뚫고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케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숨 쉴 때 또는 땀으로 배출이 되는데 냄새라는 표현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연구 결과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정상인 세포와 이제 암세포의 대사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이 암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나 또는 이제 땀을 배출을 할 때 이제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 암 환자들에서 조금 더 많이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냄새를 굉장히 예민하게 맡을 수 있는 동물들, 탐지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개를 통해서 암 환자를 식별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사실은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인공으로 그런 개의 코와 같은 그런 탐지할 수 있는 코, 인공 코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지를 해서 이제 암 환자에서 나온 건지 정상인에서 나온 건지를 구분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의 코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냄새는 아니다. 현재까지 정설이고요. 그렇다면 왜 암 환자들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들 예를 들자면 이제 유방암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피부를 타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암 덩어리가 피부를 뚫고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 세포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사실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암 환자 냄새와 관련된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암 환자들이 잘 못 먹잖아요. 대부분 뭐 위암 환자, 대장암 환자, 특히 이제 위장관 쪽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먹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일이 흔히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몸의 대사 활동도 굉장히 막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톤 같은 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잘 하면 그런 케톤 생성이 잘 안 되는데 식사를 잘 안 한 상태에서 뭐 탈수가 되고 이런 이제 굶은 상태에서 우리 몸의 대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케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숨 쉴 때 또는 땀으로 배출이 되는데 약간 이제 퀴퀴한 냄새가 나요. 뭐 달큰한 냄새라는 표현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암 환자라서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병이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정말로 많이 굶고 그 다음에 뭐 탈수가 심하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암 환자라고 무슨 냄새 난다고 이렇게 멀리 하시거나 또는 암 환자들이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그거를 또 뭐 부끄러워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이면 20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데요. 200명의 암 환자분들 중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특별히 느꼈던 적은 거의 10년 이상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교정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세균 감염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탈수가 있다면 탈수에 대해서 수분 보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냄새가 난다는 표현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정설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치료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표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준 치료 방법을 저는 따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해야 되겠고요. 뭐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뭐 무슨 다른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공포스럽죠. 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표준적인 치료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면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어떻게 될까라는 건 사실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에 처할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환자분들께 마음을 좀 잘 컨트롤 하시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쨌든 마음을 잘 다잡고 치료에 잘 임하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암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진단이 정확하게 됐나 이걸 좀 확인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이고 이제 몇 개인지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표준적인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이제 곳을 찾겠죠. 또 가장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런 치료를 받겠습니다. 종양내과 의사들은 실제 암에 걸리면 그럼 항암 치료를 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 20명 중 1명이 이제 암 환자니까 당연히 암에 걸린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오히려 항암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치료를 막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암을 보는 의사라고 해서 이거 본인이 안 받을 치료를 다른 환자한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심적으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가장 정도의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설탕이 이제 단당류, 암세포의 연료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암세포가 당 섭취를 정상세포보다 더 훨씬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설탕을 먹으면 암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떤 동물 실험 또는 어떤 이제 실험 실적에서 암세포를 더 빨리 분열시킬 수 있는 그 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서 설탕을 좀 많이 먹었더니 이제 암이 뭐 더 빨리 커졌다라든지 암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라든지 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자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설탕 섭취를 줄여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설탕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만은요, 사실은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설탕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암세포 자체가 포도당 섭취가 많은 것은 맞죠. 그래서 이제 PET-CT라는 것도 결국은 암세포가 포도당 섭취를 더 많이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FDG라는 포도당을 주사하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전신에 암이 어디 가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PET-CT를 찍어보면 암세포 이외에도 이런 포도당 섭취를 많이 하는 그런 장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뇌죠. 내가 포도당 안 먹는다고 해서 암세포만 굶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많은 정상세포도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굶기는 이제 그런 식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이제 적당히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유에 대한 이 주제도 사실은 저희가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룬 바가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인데요. 유방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음식과 그리고 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전부 다 저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 우유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는 사실은 없고요. 단지 이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장암 발생은 조금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반면에 사실은 전립선암은 그 위험을 약간 올린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리뷰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타 암들은 우유 섭취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유에 에스트로겐이 이제 소량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용량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극히 미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우리 여성암 환자분들도 이제 충분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면역력이라는 단어에 약간 이런 환자분들과 저희 의사들의 어떤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라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면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이런 면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역 다요. 어떤 식품이나 건강식품, 영양제, 한약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는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면역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로서 비롯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을 팔고자 하는 그런 분들께 약간은 이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의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한약이나 홍삼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한약과 홍삼이 이제 암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과 싸우는 그 면역력이 증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두 번째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단전하고 순하다. 이런 양약들은 뭐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독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하나의 성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약이 간독성, 신독성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받으셔야 하는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한약과 홍삼은 사실 조금 구분은 하긴 하셔야 되는데 한약은 성분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약재들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른다. 근데 이제 홍삼은 사실 홍삼이에요. 진세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주성분이거든요. 근데 홍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왔어요. 그 진세노이드라는 성분이 사실은 암을 죽이는 어떤 항암 효과 그리고 감염과 싸우는 면역력 이런 것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먹는다고 암 환자한테 뭐 이렇게 해로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홍삼을 먹은 환자군과 먹지 않은 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 게 뭐였느냐 하면 이제 피로도 감소였습니다. 홍삼을 드시면 피로도를 좀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뭐 암 재발을 좀 막아줬다든지 또는 뭐 감염을 좀 억제를 해줬다든지 그런 이제 직접적인 효과는 없더라라는 것이고요.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좀 먹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홍삼을 가지고 했던 동물 실험에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임상 시험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이런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이제 사람에게까지 혹시라도 이제 나타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혈소판을 억제하는 항혈소판 약제를 드시는 분들이나 또는 항응고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홍삼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 외에 암 환자들은 드시면 좀 피로도는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